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후지필름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요. 제가 후지필름 카메라를 2대를 샀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후지필름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뭔가 한 번에 깔끔하게 제품들이 정리된 거가 유튜브에 없어가지고 혹시나 후지필름에 관심이 있고 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고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후지필름은 2021년 2월 8일 기준 공식 홈페이지에서 총 9개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크게 보급기, 중급기, 고급기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선 보급기의 경우에는 100만원 아래 한 6,70만원 선에서 XA7, XT200, XF12이 있고요. 중급기에는 100만원대 초중반으로 봤을 때 XT30, XE4, XS10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급기에는 XT4, X-Pro3가 있고요. Xspec-V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일체형 카메라로 볼 수 있어요. 왼쪽은 렌즈 교환식, 오른쪽은 렌즈 일체형입니다. 후지필름은 뭔가 제품을 나누는 게 소니나 캐논, 니콘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선 보급기 아래 3개를 제외하고는 중급기와 고급기의 모든 제품들이 동일한 이미지 센서와 동일한 화소 그리고 동일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사진을 찍으면 중급기 이상의 기기는 결과물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제품들을 봐야 하느냐? 가장 큰 요소가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동일한 센서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어떤 형태의 바디에 담았냐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튼의 개수, 버튼의 종류에 따라서 조작성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가 스위블 액정인지 틸트 액정인지에 따라서도 용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최대 ISO 감도, 셔터 스피드나 아니면 연속 촬영 가능한 시간, 아니면 촬영 가능한 프레임 등에서의 성능 차이는 있습니다. 중급기 이상부터는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염두를 해주시고 외형이나 사용성 측면에서 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A7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정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2420만 화소의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후지필름의 클래식한 디자인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이죠. 무려 2706만 화소의 3.5인치 큰 LCD 스위블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서 넓은 화면으로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하게 어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위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셀카를 찍거나 브이로그를 찍기에 굉장히 적합한, 무게도 320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입문자들이 쓰기에 굉장히 편안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급기이기 때문에 필름 시뮬레이션을 11가지밖에 수록하지 않았어요. 현재 후지필름에는 18가지의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후지필름이 필름을 만들던 회사라서 그 필름의 색감들을 그대로 디지털로 구현을 해놓은 게 필름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후지필름을 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름 시뮬레이션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11가지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감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예쁜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 XF10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19년 9월에 출시됐습니다. 2424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디지털 카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 후지필름의 어떤 클래식한 디자인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긴 해요. 렌즈 일체형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똑딱이 카메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인기 없을 것 같은 카메라 2개를 버리고 나면요, 버리는 게 아니죠. 이제 이 XT 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T 뒤에 있는 숫자의 자릿수가 클수록 낮은 등급의 카메라이고요. 1의 자리 숫자의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XT100보다는 XT12 상위 기종이고요. XT1보다 XT2가 최신 기종이고 2보다 3, 3보다 4가 최신 기종입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제품은 XT200, XT30, XT4입니다. XT200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에 출시됐습니다. XA7하고 굉장히 비슷한 포지셔닝이고 가격도 현재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OLED 컬러 뷰파인더의 유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지만 실제로 손에 들었을 때는 마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지필름의 디자인 철학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카메라입니다. 다음은 상위 기종인 XT30인데요. 2019년 3월에 나와서 이제 거의 출시된 지 2년이 되어가는 비교적 상당히 오래된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X-Trans CMOS4 이미지 센서와 X-Processor 4라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옛날에 나온 기기라서 그런지 LCD 틸트 디스플레이의 화소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위로 90도 정도, 아래로 한 30도 정도 틸팅이 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수동 팝업 플래시가 내장되어 있고요. 클래식 네거티브와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 이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제외한 16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XT200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오히려 폭은 더 좁고요. 조금 더 높습니다.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한 진짜 가벼운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감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다이얼이 왼쪽에 있는 다이얼은 일부분 커스텀이 가능한 모드 다이얼이고요. 오른쪽에는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 카메라의 디자인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저런 조작에 적응이 되면 화면을 보지 않고도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 기종인 XT4를 보겠습니다. 후지필름의 기술력이 거의 다 들어있는 카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카메라들과 차별이 되는 요소는 IBIS In-Body Image Stabilization 본체 내장 손떨림 방지가 들어있어서 영상을 찍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방수 방지인을 지원하고요. 4K를 60p까지 찍을 수 있고 FHD를 240p까지 찍을 수 있어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 일단 버튼에서도 스틸 모드하고 무비 모드가 따로 있고요.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가 따로 있어요.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오른쪽에 있고 노출 다이얼도 있고 왼쪽에는 ISO 다이얼도 있어요.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화면을 보지 않고도 ISO랑 셔터 스피드 그리고 렌즈까지 장착하면 브리기 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화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무게는 607g으로 굉장히 무겁지만 영상과 사진을 한 기기로 찍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좋은 걸 사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T 라인을 다 봤습니다. 이 XT 라인은 공통적으로 SLR 스타일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게 디자인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3개는 레인지 파인더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X-Pro 3입니다. 2019년 10월에 출시를 했고요. 후지필름의 X-마운트 카메라 중에선 출고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능 같은 경우에는 XT4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떨림 방지도 되지 않고요. 스웨이블 액정도 달려있지 않아서 셀카를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버튼이 따로 편리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영상을 찍기에 굉장히 불리한 카메라이죠. 대신에 이 친구의 차별점은 하이브리드 뷰파인더에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뷰파인더도 있지만 옵티컬 뷰파인더도 있어서 실제로 유리를 통해서 화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가 찍으려고 하는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뒷면의 디스플레이를 아예 숨겨놨습니다. 있긴 있는데 180도 젖혀지는 디스플레이가 있긴 하지만 앞에는 미니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저기에는 나의 그 설정 값을 보여주거나 혹은 지금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쓸 때 그 카메라 뒤에다가 어떤 필름을 지금 내가 껴놨는지 알기 위해서 필름 꽉을 잘라서 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일부러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기 굉장히 불편하게 해놨어요. 반드시 저 뷰파인더를 통해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사진을 대하는 자세를 조금 더 진지하고 사진을 찍는 경험을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뭐
생각하지 않고 막 여러 장 찍고 그중에 괜찮은 걸 고르거나, 하여튼 기술이 발전되면서 뭔가 우리가 편리해지는 면도 있지만 그래서 좀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어필할 수 있는 타겟층이 굉장히 소수겠죠. 영상을 찍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카메라이기도 하고, 사진만 찍는데 사진을 굉장히 전통적인 스타일로 찍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정말 매니아들을 위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에 하나 정도는 이런 카메라가 있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티타늄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급 금속이죠. 그래서 좀 더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Xpec V인데요. X 프로 3랑 굉장히 비슷한 컨셉의 카메라예요. 대신에 얘는 렌즈가 일체형이고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성능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마찬가지로 일렉트로닉 뷰파인더와 옵티컬 뷰파인더가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 뷰파인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그네슘보다 훨씬 더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잘 나는 카메라입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은 출시가 된 지 조금 된 카메라라서 리터나 블리치 바이패스를 제외한 모든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90도, 아래로 30도 정도 젖혀지는 틸트식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4K 30p로 10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카메라는 발열 문제도 좀 있고요. 그 영상을 찍었을 때. 그리고 애초에 손떨림 방지로 들어있지 않고 렌즈도 화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용으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급할 때를 위해서 4K 3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게 해준 거지, 저 기능을 보고 이 카메라를 사면 안 됩니다. 이 카메라는 저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스트릿 포토, 스냅샷을 찍기에는 정말 좋은 카메라고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상단 부분 보시면 조리개 값, 그리고 ISO, 셔터 스피드를 모두 화면을 보지 않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최신 카메라인데요. 2020년 11월, 지금 나온 지 몇 달 안 된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 XS10 같은 경우는 XS라는 라인이 처음 나온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어떤 포지셔닝인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영상 특화 바디가 맞는 것 같아요. X-T4에 밖에 안 들어있던 인바디 이미지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들어있죠. 4K는 60p까지는 찍을 수 없지만 30p까지 찍을 수 있고요. FHD를 24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슬로우 모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필름 시뮬레이션이 다 들어있기도 하고요. 465g으로 X-T4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X-T4는 600g을 넘거든요. 이 친구가 왜 좀 혼란스럽냐 보면, 상단과 어떤 그립의 디자인에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XT 시리즈의 그 SLR 디자인을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상단을 보면 전통적인 클래식 카메라에서 영감을 받는 호시필름 디자인과는 굉장히 다르게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립 부분만 보면 거의 소니 카메라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셔터 스피드나 ISO를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없고 PSAM 모드의 다이얼이 있죠.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중적인 다이얼 모드가 들어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아무것도 프린팅 되어 있지 않은 커스텀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립도 후지필름 카메라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카메라고요. 셔터 다이얼도 굉장히 현대적이죠. 뭔가 후지필름의 클래식한 디자인의 감성을 조금 덜고 현대적인, 그리고 좀 편리한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그런 라인의 어떤 새로운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셔닝이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120, 130만원 정도의 출고가 됐는데 X-T4랑 스펙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요. X-T4는 200만원을 넘는 기기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죠. X-T4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이 훨씬 더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정통한 디자인이고, 얘는 굉장히 현대적이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립 부분은 확실히 XS10이 훨씬 더 편합니다. 셔터를 누르는 것도 훨씬 더 편하죠.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지필름이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용자한테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XS10의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현대적인 디자인이 싫어서 SX10을 안 사고 X-T4를 샀거든요. 또 두 번째 차이는 4K 60프레임이 안 된다는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이 사실 이게 좀 큰데, 후지필름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배터리를 공유해요.
이 XS10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제 X100V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동일합니다. 그 배터리가 XT30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 친구는 영상 특화 발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후지필름의 카메라는 X-T4랑 XS10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영상에 치중한 바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배터리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습니다. 용량도 너무 작고요. 그래서 XT4 같은 경우에는 세로게 배터리를 디자인해서 훨씬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무리 없이 찍을 수 있는데요. XS10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XS10으로 영상을 제대로 찍으시려면 배터리를 정말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것 때문에 XT4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XT4는 가장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세로 그립도 지원해서 배터리를 3개까지 끼워서 다닐 수도 있고요. 훨씬 더 큰 렌즈를 끼울 때 바디가 좀 더 크니까 안정적으로 좀 밸런싱이 맞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객관적으로 XS10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나온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XE4를 한번 볼게요.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고요. 2021년 3월 다음 달에 아마 출시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출시가 안 된 카메라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 마운트를 끼는 카메라 중에 가장 컴팩트한 카메라입니다. 근데 렌즈 교환식이에요. 디자인을 보시면 X100V 나 X 프로 3랑 굉장히 비슷한 RF 디자인 카메라 같죠? 근데 옵티컬 뷰파인더는 빠졌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있는 저 XE4 자리에 구멍이 안 뚫려 있죠? 일렉트로닉 뷰파인더밖에 지원하지 않고요. 뒤를 보시면 X100V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를 보면 X100V 정도의 사이즈, 딱 그 역할인 것 같은데 거기서 렌즈가 교환이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X 프로 3의 하위 버전, 보급 버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도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사실 이게 마그네슘 마감인지 알루미늄 마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X100V가 이례적으로 알루미늄 마감이었던 거를 감안하면 웬만하면 마그네슘 마감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출시된 지 너무 오래된 제품들은 좀 지워볼게요. 나는 가장 싼 맛의 후지필름 감성을 느끼고 싶다, 예쁜 카메라를 들고 싶다, 그러면 XT200 필름 시뮬레이션 11가지나 들어있어서 뭔가 필카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나는 영상은 별로 관심 없고 사진을 짝짝 찍고 싶다, 후지필름 느낌으로, 그러면 XE4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사진도 찍지만 영상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XS10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XS10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영상을 좀 제대로 오랫동안 좀 찍으시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야외에서 찍거나 이러신다면. 그래서 배터리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배터리만 괜찮다면 XS10이 너무나 좋은 선택일 텐데 배터리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XT4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좀 헤비하게 찍는다, XT4, 혹은 나는 후지필름의 플래그십을 갖고 싶다, XT4. 나는 영상은 진짜 찍을 생각이 1도 없고 사진만 찍을 건데 굉장히 있어 보이게 찍고 싶다, 굉장히 사진을 찍는 과정을 즐겁게 좀 사치를 부리고 싶다, 뭐 이러면 X 프로 3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냅샷을 찍고 싶다 그러면 X100V, 굉장히 예쁘고 컴팩트한 카메라죠. 네, 그런 걸 원하시면 X100V로 가시면 되는데 이 X100V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카메라고 이 카메라를 너무 갖고 싶어서 샀다가 후지필름에 빠지게 돼서 지금 XT4까지 구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너무 마음에 드는 카메라이긴 한데 XE4가 나오기 전 얘기고요. XE4가 지금 나오잖아요, 곧. 그러면 이 X100V가 예전만큼의 어떤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될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X100V 같은 경우의 장점은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예쁜 카메라, 뭐 요정도. 그리고 물론 결과물이 이제 필름처럼 나온다는 건데 그거는 모든 후지필름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XE4 같은 경우에는 X100V보다 더 컴팩트하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예쁜 카메라고요. 옵티컬 뷰파인더가 빠졌지만 실제로 촬영할 때 일렉트로닉 뷰파인더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옵티컬 뷰파인더가 빠진 게 하나도 아쉽지 않고요. 그리고 X100V를 쓰다 보면
렌즈가 고정인 게 아쉬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좀 자주 있어요. 렌즈가 줌이 안 된다는 사실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엑스펙V도 그래서 렌즈에다가 그 화각을 바꿀 수 있는 어댑터를 팝니다. 근데 그게 한 40만원 하거든요. 거의 렌즈 가격만큼 비싸요. 렌즈 어댑터가. 부피도 커지고요. 23mm 화각으로 찍는 게 자신 있고 더 이상 진짜 내가 욕심이 없다고 확신을 하시면 엑스펙V를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XE4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23mm 팬케이크 렌즈를 달면 부피도 거의 비슷해지고요. 가격도 본체 기준이긴 하지만 60만원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화각을 바꾸고 싶을 때는 렌즈를 바꾸면 되니까 사실 XE4가 지금 너무 가성비가 좋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돼서 엑스펙V를 작년처럼 추천해 드리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XE4가 나오면요, 제가 사던지 아니면 제 친구를 꼬셔서 사게 하던지 해서 제 엑스펙V하고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볼 테니까 혹시 엑스펙V를 사고 싶으셨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